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0일 때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식의 계산에 관한 문제죠. 먼저 문제에 주어진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0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통분하면은 분모가 A, B, C가 되고 분자는 A, B, B, C, C, A의 합이 됩니다. 이것이 0과 같으므로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는 0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식을 정리하려면 통분을 해야겠죠? 분모를 A 플러스 B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C 플러스 A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자는 먼저 AB 곱하기 A 플러스 B, BC 곱하기 B 플러스 C, CA 곱하기 C 플러스 A, 그리고 남아있는 3ABC가 됩니다. 여기서 분자만 따로 정리해 본다면 우선 전개를 해야겠죠? A제곱 B 플러스 A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C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A 플러스 CA 제곱 그리고 3ABC가 됩니다. 이 식의 항들을 앞에서부터 두 개에다가 ABC를 하나씩 나눠서 인수분해를 해본다면은 이 식은 A제곱 B 플러스 AB의 제곱 플러스 ABC 플러스 B의 제곱 C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ABC 플러스 C의 제곱 A 플러스 CA 제곱 플러스 ABC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식을 공통부분으로 인수분해 해본다면은 AB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플러스 B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CA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전체 식을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인수분해하면은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A 플러스 B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C 플러스 A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정리가 되겠죠. 아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결과가 0이라고 했으므로 이 식의 결과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0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x의 값이 3 이상 6 이하일 때 함수 y는 x-2분의 2x-3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리함수 y는 x-2분의 2x-3의 표준형을 구해볼까요? 이 식은 x-2분의 2 곱하기 x-2를 써놓고 이 식을 그대로 전개하면 2x-4가 되니까 2를 더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x-2분의 1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유리함수의 정근선이 x는 2, y는 2가 되므로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우선 정근선을 먼저 표시하고 x-2분의 1에서 1이 양수이므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정의역으로 주어진 x의 범위는 3부터 6까지 주어져 있으므로 여기 3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표시했을 때
함수값에 해당되는 범위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즉, 이 유리함수는 x값이 3일 때 최대값을 갖고 x값이 6일 때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x가 3일 때 함수값을 구해본다면 3-2분의 2, 3은 6-3은 3이 되고 이 값이 라지 m이 됩니다. x값이 6일 때는 6-2분의 6이 12-3은 4분의 9와 같으므로 이 값이 스몰 m이 되겠습니다.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은 3 더하기 4분의 9가 되므로 4분의 21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두 직선 y는 x 플러스 2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대하여 대칭일 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한다면 두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y는 x 플러스 2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교점을 구해본다면 yy 같으므로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같다. 2x는 2와 같으므로 x값은 1이 됩니다. x값이 1일 때 y값은 3이 되므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은 1,3이 되겠습니다. 즉,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1,3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유리함수의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1하고 y는 3이 됩니다. 그럼 이 유리함수의 식을 y는 x-1분의 k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난다고 했으므로 대입하면 2는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3과 같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k와 같으므로 k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함수는 y는 x-1분의 2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고 통분해서 이 식의 형태를 바꿔본다면 x-1분의 2 플러스 3 곱하기 x-1 정리하면 x-1분의 2 플러스 3x-3 그러니까 이 식은 x-1분의 3x-1이 됩니다. a 값은 3,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해본다면 3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므로 그 결과는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3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유리함수 y는 x분의 a-2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고 합니다. 이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유리함수를 평행이동시켜 본다면 y 대신 y 플러스 1은 x 대신 x 플러스 2분의 a-2와 같다. y는 x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리함수의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하고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x는 마이너스 2하고 y는 마이너스 3 정근선이 이렇게 생길 텐데 자연수 a라고 했으므로 제1사분면 방향과 제3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우선 제3사분면 방향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3사분면을 이미 지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1사분면 방향도 지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의 y절편의 값을 구해본다면
x가 0일 때 y값은 2분의 a-3이 되는데 y축과 만나는 점이 0,2분의 a-3에서 x축보다 위쪽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a-3이 0보다 커야겠죠. 그렇다면 2분의 a는 3보다 커야 하고 a 값은 6보다 커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자연수 a의 최소값은 7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4번 문제의 정답은 7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함수 y는 bx 플러스 c분의 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c에 대하여 ab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유리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죠. 우선 정근선의 방정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하고 y는 1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표준형을 만들어 본다면 y는 x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여기 보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5,0을 지나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5,0을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은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과 같다. 2분의 k가 1과 같으므로 k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함수 그래프의 식은 y는 x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통분하여 식의 모양을 바꿔본다면 x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x 플러스 3 정리하면 y는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렇다면 a가 5, b가 1, c가 3이 되겠죠? a하고 b, c를 모두 곱해본다면 그 값은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15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분수함수 y는 x-3분의 2 플러스 2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하자고 합니다. 점 P가 이 그래프 위에 x가 3보다 큰 부분을 움직일 때 선분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이용하여 어떤 도형의 길이 또는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등장한다면 그래프 위에 좌표를 표시하고 그 좌표를 이용해서 길이 또는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선분 PA하고 선분 PB의 길이의 합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y는 x-3분의 2 플러스 2와 같으므로 이 식은 x 플러스 x-3분의 2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점 P가 x가 3보다 큰 부분을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x-3은 0보다 크게 됩니다. 양수에 대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 식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겠죠. 식의 모양을 바꿔보면 x-3 플러스 x-3분의 2 방금 3을 뺐으니까 도로 더해주면 플러스 5 이 값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x-3 곱하기 x-3분의 2 그리고 플러스 5 정리하면 2 루트 2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즉 선분 PA 더하기 PB의 값은 2 루트 2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값의 최소값은 2 루트 2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함수 fx는 x분의 x-1에 대하여 이렇게 합성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을 때 f222의 111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합성하는 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하나씩 합성을 해보면서 그 규칙을 찾아야겠죠. 먼저 f2의 x를 구해본다면 fx라는 함수를 통째로 x에 대입하면 되겠죠. x분의 x-1분의 x분의 x-1 분모분자에 x를 곱하면은 x-1분의 x-1 x 정리하면 x-1분의 -1이 됩니다. f3의 x는 fx의 x 대신 f2의 x를 합성한 것과 같으므로 x자리에 x-1분의 -1을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x-1분의 -1, x-1분의 -1 분모분자에 x-1을 그대로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1분의 -1에 -x-1 정리하면 -1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없어지고 x만 남겠죠. 즉, 세 번째에 합성되는 함수가 도로 x가 되기 때문에 항등함수가 됩니다. f222에 111이라는 함수는 222가 3 곱하기 74와 같으므로 여기에 111을 합성한 것은 3의 배수만큼 합성했으므로 도로 x가 나오는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은 11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의 정답은 111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두 유리함수 fx하고 gx에 대하여 y는 fs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g3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두 함수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한다면 그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겠죠. gx라는 함수는 f 인버스 x하고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3의 값은 f 인버스 3의 값과 같으므로 이 함수 값을 k라고 한다면은 fk는 3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fk의 값은 2k 플러스 3분의 k-1과 같고 이 값은 3과 같다는 등식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양변에 2k 플러스 3을 곱하게 된다면 k-1은 3 곱하기 2k 플러스 3과 같다. k-1은 6k 플러스 9와 같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5k는 10과 같다.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아까 g3의 값을 k라고 했으므로 g3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8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s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f-11 곱하기 fk가 80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치역은 3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 나 조건에서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의 값도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함수가 1대1 함수라는 말이 되겠죠. fx라는 함수를 살펴보면은 우선 시작점이 5,a가 되고 x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므로 이사분면 방향으로 올라가는 함수가 됩니다. 유리함수는 x-4분의 3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함수는 x-4분의 3 곱하기 x-4로 표현해 본다면은 3x-12에서 12를 도로 더해준다면은 플러스 13이 됩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x-4분의 13 플러스 3에다가 13이 양수이므로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을 지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는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S값이 5일 때 시작점 A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가는 함수, 그리고 이 함수가 3보다 큰 범위에서 1대1 함수가 되어야 하므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겠습니다. 즉, 유리함수 그래프에다가 5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A값과 일치를 해야겠죠. F5의 값을 구해보면은 5-4분의 5, 3, 15 플러스 1이 되므로 16이 됩니다. 즉, A값은 16이 된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F-11의 값은 루트 5 플러스 11 그리고 A 대신에 16을 집어넣는다면은 루트 16 그러니까 4 플러스 16이 돼서 20이 되고 20 곱하기 FK의 값이 80이 되므로 FK의 값은 4가 되어야 합니다. 함수값 4는 A값이 되는 16보다 아래에 있으므로 유리함수에 K를 대입해야겠죠. K-4분의 3K 플러스 1은 4와 같다. 3K 플러스 1은 4K-16과 같으므로 즉 K값은 17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9번 문제의 정답은 17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함수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점 4,7을 지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무리함수를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본다면 y 대신에 y-3은 루트 a 곱하기 x 대신에 x-2. 그럼 이 식은 y는 루트 a 곱하기 x-2 플러스 3이 됩니다. 이 그래프가 점 4,7을 지난다고 했으므로 대입하면은 7은 루트 a 곱하기 2 플러스 3과 같다. 4랑 루트 2a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양변을 제곱하면은 2a가 16과 같겠습니다. 그럼 a 값은 8이 되겠죠. 따라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8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함수 y는 루트 2-2x-1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어진 무리함수 y는 루트 2-2x-1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x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시작점이 1,-1이고 x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므로 제2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무리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절편도 구해본다면 x가 0일 때 y값은 루트 2-1, y가 0일 때 x값은 0은 루트 2-2x-1에서 1과 루트 2-2x가 같다. 제곱하면 1은 2-2x,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x가 같으므로 x값은 2분의 1과 같다. 즉, 이 함수는 2분의 1,0을 지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x축, y축 원점에서 시작점은 1,-1 그리고 2분의 1,0을 지나는 그래프가 제2사분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선택지를 살펴볼까요? 1번 정의역은 1보다 작거나 같고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표현이죠. 2번 그래프는 x축과 점 2분의 1,0에서 만난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그래프는 제1사분면을 지난다. 그래프를 보니까 제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고 있죠.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4번 그래프는
y는 루트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려면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y는 루트 2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므로 이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거 맞죠?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5번 그래프는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우선 y는 루트 2x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면 y는 루트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y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마이너스 2가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음수가 되고 있죠. 평행 이동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되어야지 이 그래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5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함수 y는 cx-1분의 as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y는 루트 ax-b 플러스 c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어진 유리함수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바꿔본다면 cx-1분의 cx-1 그대로 쓰고 as가 되려면 c분의 a를 곱해야 합니다. 전개하면은 ax-c분의 a니까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써준 다음에 약분하면 이 식은 cx-1분의 c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c분의 a 이렇게 된다면은 이 함수의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c분의 2라고 y는 c분의 a가 됩니다. 좌표 평면 위에 c분의 1을 표시한다면 여기가 c분의 1, c분의 a는 이 위로 오겠습니다. c분의 1은 y축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되죠. 그렇다면 c의 값이 음수가 됩니다. c분의 a는 x축보다 위쪽에 있으므로 양수가 되죠. c분의 a가 양수인데 c가 음수이므로 a 값도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함수의 y절편 x가 0일 때 y값은 마이너스 1분의 b가 되므로 여기에 있는 값이 0,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의 값이 양수이므로 b의 값도 음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리함수 y는 루트 ax-b 플러스 c를 살펴본다면 이 그래프는 루트 a 곱하기 x-a분의 b 플러스 c가 되므로 시작점은 a분의 b, c라고 할 수 있고 a가 음수이므로 제2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점의 위치를 찾아본다면 a분의 b,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 그 다음에 c가 음수 이렇게 된다면 선택지를 살펴봤을 때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가 되므로 시작점의 위치는 사사분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위쪽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에서는 5번을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x값이 1 이상 a 이하일 때 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5x 마이너스 4 플러스 1에 최대값이 b,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리함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x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시작점은 5분의 4,1이 되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므로 제4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무리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X축, Y축 원점에서 5분의 4,1에서 시작점을 갖고 4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입니다. X값이 1 이상 A 이하이므로 최대값은 X가 1일 때 구할 수 있고 최소값은 X가 A일 때 구할 수 있겠죠. X에 1을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즉 최대값 B는 0이 됩니다. X에 A를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루트 5A 마이너스 4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과 같다. 마이너스 루트 5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와 같다. 양변을 제곱하면은 5A 마이너스 4는 16과 같다. 즉 5A 값은 20이 되므로 A 값은 4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4에 0을 더하면 그 값은 4가 되겠죠. 따라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모두 점 2,4를 지날 때 상수 ab에 대하여 b-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함수 그래프가 2,4를 지난다고 했으므로 x에 2를 대입한다면 4는 루트 2a 플러스 b와 같다. 2a 플러스 b는 16과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2,4를 지난다고 한다면 함수 그래프는 4,2를 지난다고 할 수 있겠죠. 4,2를 대입해 본다면 2는 루트 4a 플러스 b와 같다. 양변을 제곱하면 4a 플러스 b는 4와 같다는 식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식을 그대로 연립해 본다면 2a 플러스 b는 16, 4a 플러스 b는 4에서 그대로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2a는 12와 같다. a는 마이너스 6과 같다. a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b는 16과 같으므로 b의 값은 28이 됩니다. b-a의 값을 구해본다면 28 마이너스 6 그러면 28 플러스 6이 되니까 그 값은 34가 되겠죠. 따라서 14번 문제의 정답은 34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를 만족하는 상수 K의 범위를 K를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베타보다 작다라고 할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 A는 무리함수의 형태, 집합 B는 직선의 형태죠. 우선 좌표 표면 위에 그래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X축, Y축 원점에서 무리함수 그래프의 시작점은 2,0이 됩니다. 2,0에서 제1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직선 y는 x 플러스 k의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의 모양이 되죠. 그래프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k 값이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즉, 직선 y는 x 플러스 k 그래프는 무리함수 y는 루트 x-2하고 접할 때보다는 k 값이 작아서 내려와야 하고 2,0을 지날 때보다는 k 값이 커야 합니다. y는 x 플러스 k가 2,0을 지난다고 한다면 0은 2 플러스 k와 같다.
K값은 마이너스 2하고 같게 됩니다. 두 그래프가 서로 접할 때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둘을 연립해 볼까요? YY 같으니까 루트 X-2는 X 플러스 K와 같다. 양변을 제곱하면 X-2는 X 플러스 K의 제곱과 같다. X-2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의 제곱과 같다.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은 X제곱 플러스 2K-1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는 0과 같다. 이렇게 2차 반전식이 생겼는데 접하려면은 그 교점을 하나만 가져야 합니다. 즉 판별식의 결과가 0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판별식 D는 2K-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플러스 2의 값 이것이 0과 같다.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8이 0과 같다. 4K의 제곱 4K의 제곱 없애면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이 0과 같다. 마이너스 4K가 7과 같으므로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즉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므로 그 값은 2분의 7이 되겠죠. 따라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2분의 7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세 개의 동전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전은 던질 때 앞면과 뒷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세 개의 동전을 던진다고 했으므로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주사위는 눈이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6. 주사위를 두 개 던져야 되니까 6 곱하기 6을 동시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6 곱하기 6은 36이 되니까 36에 8을 곱하게 되면은 288이 나오겠죠?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288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3개, 500원짜리 동전 3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할 때는 높은 단위에 해당되는 돈을 낮은 단위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1개에서 1000원짜리 1개를 500원짜리 2개로 바꿔준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500원짜리 5개로 만드는 금액과 같겠습니다. 즉,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100원짜리는 0개를 사용하거나 1개, 2개, 3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수용도를 만들어 본다면은 500원짜리는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원짜리가 나오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500원짜리는 0부터 5까지 6가지를 사용할 수 있죠. 이게 총 경우의 수가 되는데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으므로 한 가지를 빼주게 된다면은 그 가지수는 24 빼기 1, 2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등식에서 y에 4가 곱해져 있으므로 y를 기준으로 x의 값을 구해볼까요? 우선 y 값이 1일 때 x 플러스 4가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므로 x는 5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x는 1, 2, 3, 4, 5가 해당되겠죠. 이걸로 순서쌍을 만든다면은 1,1, 2,1, 3,1, 4,1, 5,1 이런 식으로 5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y 값이 2일 때는 x 플러스 8이 9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므로 x는 1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순서쌍을 1,2 이렇게 한 개 만들 수 있겠죠. 세 번째로 y가 3이 된다고 한다면은 x 플러스 12가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자연수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맞지가 않죠. 여기서는 순서쌍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쌍을 만들어 봤을 때 총 5개, 1개가 만들어지므로 그 순서쌍은 6개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5개의 영역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물감을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A, B, C, D, E의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A에는 5가지 색을 모두 칠할 수 있죠.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5가지가 됩니다. B에는 인접한 A에 칠한 것 빼고 4가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C에는 A하고 B에 사용한 것을 빼고 3가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D에는 바로 옆에 있는 A하고 C에 사용한 것 빼고 3가지를 칠할 수 있겠죠. E에는 D에 사용한 것 빼고 4가지를 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방법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5, 4, 20에다가 3, 3은 9에다 4를 곱하면 36, 20에다 36을 곱하게 되면 720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19번 문제의 정답은 720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의자 9개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앉을 때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해야 하므로 여학생 3명을 한 묶음으로 본다면은 여학생, 여학생, 여학생 이렇게 묶어서 앉고 남학생 3명을 이렇게 배치하든지 아니면은 남학생을 한 명 이렇게 놓고 여학생 묶음 그리고 남학생 이런 식으로 배치하든지 아니면 남학생 둘 여학생 묶음 남학생 이렇게 배치하든지 아니면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배치하든지 해야 합니다. 물론 남학생끼리 있을 때는 중간에 의자가 하나 이상은 띄어져 있어야겠죠. 우선 여학생 3명을 나란히 배치한 다음에 남학생 3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학생 양 옆에 자리 또는 의자가 하나 있을 때 그 옆자리, 의자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옆자리들에 앉아야 합니다. 즉, 남학생 3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5개의 자리 중에서 3명을 배정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남학생 셋 자리에 의자 5개를 배정한다고 생각한다면 5P3으로 구할 수 있고 여학생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3팩토리알 방법은 4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4를 추가로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P3은 543 곱해서 60 3팩토리알은 32 곱해서 6 그리고 4를 곱하게 되면은 60에 24를 곱하는 것이 되므로 계산하면 1440이 되겠죠.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A, B, C를 포함한 6명이 일렬로 설 때 B와 C가 모두 A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6명이 있으므로 A, B, C 3명하고 A, B, C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을 X1, X2, X3라고 해보겠습니다. A하고 서로 이웃하면 안 되니까 먼저 A를 가장 앞이나 가장 뒤에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가 가장 앞에 섰을 때 B와 C를 A하고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려면은 그 다음에 X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 오면 됩니다. 셋 중에 한 명 고르면 되니까 여기 경우의 수는 3.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을 일렬로 세우면 되기 때문에 4 팩토리얼 곱해주고 A가 가장 뒤에 서는 경우도 곱해준다면은 곱하기 2. 그럼 3 곱하기 4, 3, 2, 1 곱하고 2를 곱하면은 3, 4, 12에다가 3, 2, 6, 6이 12를 곱하면은 총 144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맨 앞이나 제일 뒤에 안 서는 경우에는 A는 가운데 있는 4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A를 먼저 세우면은 4가지 경우에서 A를 세우고 A가 섰을 때 A의 앞과 뒤에 X 3명 중 2명을 세우면 되니까 3P2를 곱해주면은 BC가 이웃하지 않도록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을 일렬로 세우게 된다면은 3 팩토리얼을 같이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곱하게 되면은 4, 3, 12 곱하기 2, 3은 6에 2를 곱하면 12가 곱해지고 그 결과는 144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144하고 144를 더해주면 288이 되겠죠. 따라서 2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 E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나열할 때 48번째에 오는 문자열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A를 가장 앞에 놓고 나머지 4자리가 있는 문자의 개수를 세봤을 때 이 개수는 4 팩토리얼이 됩니다. 4 팩토리얼은 4, 3, 2, 1 곱하면은 2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앞에 세우고 배치를 하게 되면은 4 팩토리얼 역시 24가지가 됩니다. B로 시작하는 문자열 중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48번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B로 시작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2가 와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D, 그 다음에 A, C 남은 것 중에서 C, A 이렇게 오면은 48번째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3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반연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가 되도록 하는 정수 n과 r에 대하여 n 곱하기 r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반연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본다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6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3 곱하기 ncr이 됩니다. 2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ncr과 같기 때문에 ncr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을 구해본다면은 6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npr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3분의 npr과 같으므로 마이너스 3을 양변에 곱하면은 npr은 24가 되겠습니다. ncr이라는 거는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라고 할 수 있는데 4가 r 팩토리얼 분의 24와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다면 r 팩토리얼은 6이 되겠습니다. r 팩토리얼이 6이라고 한다면은
r의 값은 3이 되겠죠? 3, 2, 1 곱해야 합니다. np3이라는 것은 24가 되므로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24와 같다. 24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n의 값이 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n 곱하기 r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4에다가 3을 곱하면 그 값은 12가 되겠죠. 따라서 23번 문제의 정답은 12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빨간색 공 3개와 파란색 공 8개를 모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각 바구니에 공은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는다고 되어 있고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우선 빨간색 공은 1개씩만 넣을 수 있으므로 빨간색 공 3개를 5개의 바구니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럼 5개의 바구니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3개를 배치한다. 5시 3을 구하게 되면은 5시 2와 같으므로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그러니까 10가지 방법으로 빨간색 공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구니에 공이 적어도 1개씩 들어가야 되니까 빨간색 공 안 들어간 나머지 2개에다가 파란색 공 미리 넣어 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 파란색 공은 6개 남아있게 되고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각각 2개 이하씩 넣어야 합니다. 총 3개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 파란 공은 2개, 2개, 2개를 넣든지 2개, 2개 넣고 1개, 1개를 넣든지 2개 넣고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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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런 식으로 넣어야 합니다. 파란 공을 2개, 2개, 2개 넣는다고 한다면은 5개의 바구니 중에서 공을 넣을 바구니를 3개 선택하면 됩니다. 5C3의 결과는 10이 되죠. 2개, 2개, 1개, 1개 넣는 경우는 5개의 바구니 중에서 공을 넣는 경우 4가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4개 바구니 중에서 2개씩 넣을 바구니를 2개 선택하는 경우를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5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약분하면은 10 곱하기 3이 되니까 30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파란색 공을 2개 넣는 경우를 하나 구해준다면 5C1이 되니까 5가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파란색 공을 넣는 방법은 10 더하기 30 더하기 5가 되고 여기다가 아까 빨간색 공을 넣는 방법 10가지를 같이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 곱하기 10이 되므로 총 경우의 수는 450이 되겠죠. 따라서 24번 문제의 정답은 450입니다. 다음 25번입니다. A, B 두 사람이 서로 다른 6개의 수업 중에서 3개씩 선택하여 신청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A와 B가 공통으로 신청하는 수업이 2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가 공통으로 신청하는 수업이 2개 이하가 된다는 것은 공통으로 신청하는 수업이 0개이거나 1개이거나 2개인 경우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먼저 A와 B가 공통으로 신청하는 수업이 0개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먼저 A가 수업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B가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 2, 1분의 6, 5, 4에다가 2를 곱하면 되니까 3, 2, 6 약분하면은 그 결과는 20이 되겠죠. 그 다음은 공통으로 신청하는 수업이 1개 있다고 한다면 우선 A는 6개의 수업 중에서 3개를 먼저 선택을 하고 B는 A가 선택한 3개 중에서 같이 들을 거 1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A가 선택하지 않은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0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므로 그 결과는 18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으로 듣는 수업이
2개가 되려고 한다면은 우선 A는 수업 6개 중에서 3개를 먼저 선택하고 B는 A가 선택한 3가지 중에서 같이 들을 수업 2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선택하지 않은 수업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20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므로 총 18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2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는 20개, 180개, 180개를 더하면 되겠죠. 20에다가 360을 더하게 되면은 380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어느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남자 7명, 여자 6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각각 적어도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총 13명 있으므로 대표 3명을 뽑는 방법은 13시 3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3, 2, 1분의 13, 12, 11이 되겠죠. 약분하면은 2가 되니까 13 곱하기 11은 13, 13이 되니까 143. 여기다가 2를 곱하면 286가지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1명씩 뽑는 경우라고 했으므로 아예 남자 7명에서 3명을 다 뽑든지 여자 6명에서 3명을 다 뽑는 경우를 구해서 빼버리면 계산이 더 간편하죠. 남자 7명에서 대표를 3명 모두 뽑는 방법의 수는 3, 2, 1분의 7, 6, 5가 되므로 약분하면은 35가지의 경우 여자 6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모두 뽑는 방법의 수는 3, 2, 1분의 6, 5, 4 곱했는데 약분하면은 총 20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경우의 수 286에서 35하고 20을 더한 55를 빼면은 적어도 1명, 남자, 여자 적어도 1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286에서 55를 빼게 되면은 232 되겠습니다. 따라서 26번 문제의 정답은 231입니다. 다음 27번입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건 가를 보면 a보다 b가 크면 fa보다 fb가 커야 하므로 f1의 값보다 f2의 값이 커야 하고 f3, f4, f5가 차례대로 더 큰 이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 나에 보면은 f1부터 f5까지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더해서 홀수가 될 때 자연수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은 홀수의 개수가 1개이거나 3개이거나 5개가 있어야 합니다. 집합 B를 보면은 1부터 9까지 수가 있으므로 짝수가 4개, 홀수가 5개 포함되어 있죠. 홀수가 1개 나오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될 수를 짝수 4개 중에 4개를 선택하고 동시에 홀수 5개 중에 1개를 선택하면은 그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나오겠습니다. 홀수가 3개가 되려면은 짝수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홀수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4, 3, 2분의 5, 4 곱하게 되면은 약분해서 20 곱하기 3이 되니까 60까지가 나옵니다. 홀수를 5개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짝수 4개 중에서 0개 선택하고 홀수 5개 중에서 5개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총 1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결국 구하는 경우의 수는 5 더하기 60 더하기 1로 구하면 되니까 그 합은 6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7번 문제의 정답은 66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원위에 12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A개, 정삼각형의 개수를 B개라고 할 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지름이 되어야 합니다. 12개의 점 중에서 지름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총 6개가 있죠. 지름을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 10개의 점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럼 6에다가 10개의 점 중에서 1개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6 곱하기 10이 되므로 그 경우의 수는 6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A의 값이 60이 되겠죠. 정삼각형은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꼭지점을 옆으로 한 칸씩 옮겨가면서 만들면 총 4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정삼각형은 4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B의 값은 4가 됩니다. A-B의 값을 구해본다면 60에서 4를 빼면 되므로 56이 되겠죠. 따라서 28번 문제의 정답은 56입니다. 다음 29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선과 3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이들 평행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두 쌍이 서로 평행하도록 가로 방향의 5개의 평행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세로 방향의 3개의 평행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그 선택된 직선에 의해서 1개의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5개 중에 2개 선택하고 동시에 3개 중에 2개 선택한다. 그러면은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2 약분하면은 10 곱하기 3이 남게 되므로 총 30까지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29번 문제의 정답은 30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서로 다른 인형 7개를 3개의 가방 A, B, C에 남김없이 넣으려고 할 때 각 가방에 인형을 적어도 1개 이상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형을 3개의 가방에 전부 넣는 방법은 5개, 1개, 1개 이렇게 넣거나 4개, 2개, 1개 이렇게 넣거나 3개, 2개, 2개 이렇게 넣거나 3개, 3개, 1개를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구해본다면 먼저 5개, 1개, 1개를 넣는 방법은 7개의 인연 중에서 5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2개의 인연 중에서 1개를 선택하고 1개의 인연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1개 1개 선택하는 경우는 중복되니까 2팩토리얼분의 1을 나눠주면 되고 5개 1개 1개를 다시 배치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을 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7C5는 7C2와 같으므로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2C1은 2가 되고 2팩토리얼분의 1은 2분의 1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므로 약분을 해주면 7, 6에 42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 총 126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4개, 2개, 1개를 나누는 방법은 7C4 곱하기 나머지 3개 중에 2개니까 3C2 그 다음에 1C2를 곱한 상태에서 이제 인형을 넣어주면 되니까 3팩토리얼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C3이니까 3, 2, 1분의 7, 6, 5 곱하기
3 곱하기 3, 2, 2를 곱하게 되면은 약분했을 때 7, 3에 21에 5, 6에 30을 곱한 것과 같으니까 총 630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개, 2개, 2개 넣는 경우는 우선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 2개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2개, 2개 선택하는 경우가 중복되므로 2팩토리얼분의 1로 나눠주고 이제 인형을 넣어야 되니까 3팩토리얼로 곱해줍니다. 계산해보면 3, 2, 1분의 7, 6, 5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여기 2분의 1, 3, 2, 1 곱해주면은 이렇게 약분하고 4하고 2, 2 약분하면은 7, 6, 5에다가 3을 곱하면 되니까 7, 3에 21 곱하기 30이 나오고 63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개, 3개, 1개를 넣는 경우는 7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4개 중에 3개, 1개 중에 1개 곱하고 3개, 3개 중복되므로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3팩토리얼로 배치를 해줍니다. 계산하면 3, 2, 1분의 7, 6,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2, 1 하면은 3, 2, 1, 3, 2, 1 약분하고 2, 4 약분하면은 7이 14 곱하기 5, 6에 30 그러면 총 420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각각 구한 경우 126하고 630, 630, 420을 더하게 되면은 630, 630 더하면은 1260에다가 420하고 126은 546 한 번 더 더하게 되면은 1806이 되겠죠. 따라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1806입니다.